저희 팀이 담당하고 있는 게 앞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도매 전력 시장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맡고 있고요. 일단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앞단에서 이야기를 해놔서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방향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일부 방안을 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릴 거는 일단 저희들 설계팀의 이 의견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내부 어떤 토론 TF가 조성이 돼 있어서 설계팀의 의견과 조직 전사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1차적으로 그게 되는 대로 사실은 이제 시장과 정책 협의가 이제 이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뒤에 순차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안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전력거래소가 시장 개편을 왜 준비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 전환 때문이고요.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예시 IE에서 보통 제기한 어떤 부분들인데요. 1단계 영향이 없겠지만 현재 저희 계통의 가시성 문제는 지금 이미 상당히 심각해서 저희 관제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산형 전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현재 출력이 얼마인지, 배터리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계통 운영자한테 효과적으로 지금 정보가 연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 지역이라든지 일부 이미 리뉴얼 재생에너지 커테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수용하기 위한 계통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도 이제 심각한 이슈로 이미 대두가 된 상황이고요. 이 단계를 지나가면 마지막에 훨씬 더 어려운 단계가 올 거라고 보지만 이 단계들을 무사히 간다면 마지막도 될 걸로 보고요. 저희 전력 시장 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3단계까지 주로 유연성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어쨌든 형태든 간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시장 제도 개선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간단한 거래 절차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어떤 입찰이 있고 수요 예측을 해서 가격 계획을 짜고 시장 가격 결정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익숙한 용어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입찰이 되고 어떤 전력 거래량이 낙찰이 되고 낙찰된 전량을 가지고 현물 계약이 성립돼서 그거를 인도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이 현재의 문제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 낙찰 과정이 실제 실제 전력 시스템을 운영할 때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걷어내버리고 지극히 간단하게 이 거의 연료비만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는 매우 간단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게 앞단에 축사에서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부도 그렇고 저래서도 그렇고 초창기에는 이런 간단한 시스템을 잠깐 하고 좀 더 단계별로 계속 진화하는 거였는데 불행하게도 큰 동력 없이 지금 20년간 사실은 이 형태가 거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거래적인 의미로 본다면 낙찰이 실제 인도되지 않는 거라서 이 거래로서의 어떤 의미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전력 시장의 거래는 지금 실효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재 실제 어떤 개통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제주 쪽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주가 전력 수요량이 작고 그 다음에 본토 개통이랑 연계선이 취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온갖 제약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하나도 고려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주 지역은 사실은 제주 지역 내 주파수를 안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화력 발전기들이 일단 3대에서 5대 이상 돌아가야 되고 그게 먼저 돌고 나면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 많은 발전을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남아 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차단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거래 모델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 하면 그러한 화력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는 최소 운전 수준을 전혀 고려 안 하니까 HVDC에 문제도 없고 실제 수요가 충분한 것처럼 돼서 재생에너지 커테일도 전혀 발생 안 하고 가격이 상당히 왜곡된, 실제하고 많이 왜곡된 상황으로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됐지만 전력 시장에 여기서 이야기한 도매 전력 시장에 있어서의 그림 구조를 보면 맨 윗단이 가장 진전돼 있다고 보는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랑 구조적으로 좀 더 비슷하지만 진화의 속도에 있어서는 좀 뒤진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황인데요. 보면 일단 도매 시장의 제일 먼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보면은 거래 리스크를 하기 위한 장기 계약적인 선도 시장, 이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물 시장인 하루전 시장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당일 시장, 그 다음
실시간 밸런싱 시장 이런 식으로 체계가 제대로 구성된 데가 이제 유럽 전력 시장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일부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상당히 진전돼 있어서 당일 시장도 만들고 있고 하지만 미국 전력 시장의 대부분은 하루 전 시장하고 그냥 실시간 밸런싱 시장만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고 그 중간에는 거의 다 개통 운영자가 알아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을 보시면 선두 시장이란 체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하루 전 시장도 극단적으로 아까 간략화된 어떤 연료비 기준의 시장만 존재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이 저희 전력거래소의 관제센터에서 대부분 처리한 다음에 단순하게 결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가 진전돼야 될 모습들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간략한 거래 제도가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 이제 재무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 어떤 전력의 수송이라든지 인출 이런 부분들의 많은 제약이 최초에 저희들 2001년도에 처음 시장을 만들 때는 실제 발현되지 않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제한 없이 충분히 전력을 융통할 수 있었고 극히 일부 시간만 간헐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사실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점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르고 그다음에 발전소를 건설할 여건이 어려워지고 송전선 건설 여건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어떤 송전 계통의 운영상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시장 제도를 맞추어서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계통 운영자가 한 조치로서 드러나는 어떤 부가정상금, 즉 저희들이 시장 용어로 익숙한 컨코프가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이 부분들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합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이런 시장 외적인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빨리 조속한 시장 제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방향하고 정말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연료비를 중심으로 만든 시장이다 보니까 초창기 시장은 무조건 연료비가 값싼 원자력 석탄에 유리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개통 원인 때문에 가동을 못하는 경우에도 석탄과 같은 연료비가 싼 전원은 가동 못한 만큼도 알뜰하게 그 보상을 100%다 받아가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었지만 LNG는 못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추가 가동분에 대해서 현재도 마진이 한 푼도 없이 순수 연료비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풀출력으로 안 되고 남아있는 잔여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통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예비력 자원으로 요긴하게 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제 피커 전원, 특히 유연성 전원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불리한 시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료비 위주로만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발전 투자를 할 때도 피커 발전기인 LNG 기준으로도 효율은 좋아지고 있지만 유연성 지표인 기동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주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려면 이러한 경직적인 부분들이 적어야 되는데 최소 운영 수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유연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그널이 안 좋은 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발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조 서비스가 어떤 주파수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건데요. 저희들 이제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아까 이제 기저 발전기 석탄에 대해서 간발이 안 되면 시장 외적인 부가정상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직접적인 보조 서비스 청산에 항목이 포함 안 돼 있어서 보조 서비스 청산금은 422억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시오프가 뭐 적당하게 보상된 건 아닐 겁니다. 주로 석탄한테 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용도로 지급하는 총 금액을 따져보면 작지 않은데 그러한 어떤 결제 계좌 내지는 배분 구조 이런 게 문제가 많아서 극단적인 오해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력하고 보조 서비스는 긴밀하지만 사실은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 그런다면 일단 어떤 가치 기반이 되겠고 예비력이라면 보다 더 기술적인 기반이 될 텐데 이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예비력 종류가 동일한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기술 특성이 약간 다르지만 그렇지만 어떤 예비력은 돈을 지급하고 어떤 예비력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맨 아래쪽에는 어느 정도 실제 발전기 기여도에 비례해서 돈을 주려고 저희들 노력했지만 현재 마련된 형태는 아직도 실질 기여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점차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고요. 많이 아시겠지만 보조 서비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주요하게 거래되는 부분들은 주파수 제어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편의 필요성은 사실은 이제 뭐 IES 사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력 수급하고 전력 실제 개통을 반영하는 시장을 해야만 되고요. 이런 거를 안 하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더욱더 극단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안 될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발전소 입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가격 균형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대해서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커테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또 뭐 예를 들면 석탄 단지가 많이 몰려 있는 충남, 동해안 이런 쪽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그널을 안 주면 계속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왜곡돼 있던 아까 저기 유연성 자원에 대해서는 불리하고 연료비가 싼 전원한테만 유리한 이런 제도를 유연성 자원에 유리한 형태로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일 시장, 실시간 시장 박중래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재생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물 시장 내에서도 하루 전 예측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당일에 와서 예측을 조정한에 맞춰서 거래를 조정하기 위한 어떤 당일 시장, 실시간 시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맞게끔 시장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전력 거래 내지 수급 균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개통운영자가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시장의 원칙하고 정리가 안 맞는 거죠. 사실은 밸런싱의 1차적인 책임은 시장 참여자가 지고 나머지 잔여량에 대해서 개통운영자가 지는 원래 시장 목적에 맞게끔 하는 어떤 밸런싱 내지 임밸런스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IAS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 제약 기반 실개통을 반영하는 하루 전 시장이 돼야 될 거고요.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미국식 아까 IAS에서 한 LMP적인 극단적인 노후자를 쓸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은 뭐 좀 더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발전 사업자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프로슈머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한테 서로 다른 가격을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으로 이제 확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위한 당일 시장,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보조 서비스 용량 가치 등의 보상 합리화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가장 우려도 많고 뭐 하자는 이야기는 느리지만 이 가격 입찰 제도 이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사실 비용 평가 제도가 완전 경쟁을 어떻게 보면 에뮬레이션 한 건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나가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해 나갈 거야 되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산업이 그런 것처럼 소비자 접점 내지 시장 접점인 시장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후방에 되는 어떤 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돌아가기 위한 어떤 사업자와의 관계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다 풀려야만 표면적인 시장 제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소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현재 되어 있는 저희들 전력 거래소의 관제 체제에 맞춰서 일단 극단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먼저 일단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들 재생에너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관제 기능의 고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병행해서 2단계 전력 시장을 추진하는 이런 단계적인 방향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설명드릴 내용 핵심은 사실 1단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할 거냐였는데요. 일단 하루 전 시장을 일단 현재 관제 체계를 바꾸지 않고 준용하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조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상적으로는 아까 예비력 시장이나 보조 서비스 시장을 말씀하셨지만 왜곡되어 있는 정산 구조 이 부분 배분 문제만 하더라도 충분히 현 단계에서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급한 이 두 가지를 먼저 하겠다는 거고요. 그와 병행해서 2단계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비용 제도 가격 입찰까지 가기 전이라도 합리적으로 팔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간략하던 왜곡된 시장 제도다 보니까 발전기 기술 특성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따로 추진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주요한 많은 것들은 사실 2단계로 추진되는데 2단계 사실 한 방에는 안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가 이어져야만 그때 제대로 된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시장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약 기반 제도, 즉 IES랑 똑같은 목적,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현재 왜곡되어 있는 가격 발전 계획이라는 이 낙찰 제도 폐지시키고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 발전 계획에 의해서 전력 거래량을 낙찰시키겠다는 그렇게 할 경우에 실제 돌아가는 거랑 낙찰된 거랑 차이점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에 맞춰서 전력 거래 낙찰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가격 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적적인 가격 내지 지점적인 가격 뭐 여러 가지 검토는 할 수 있는데 현 단계에 있어서는 일단 현재처럼
전국 단일의 어떤 개통 환경 체제를 유지를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 개통 한계 가격 제도를 유지를 하게 되면 지역적인 어떤 송전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개통 요인에 의해서 기동이 되는 발전기들이 생겨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가격 결정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그 세부 기준이 잘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주 허상적으로 애초부터 개통을 안 넣었으니까 개통 요소는 없는 한계의 발전기냐 아니냐 이런 요소만 따졌는데 사실 개통 요인에 의해서 기동된 발전기들은 어떤 발전기들은 가격에서 빠지고 어떤 발전기들은 포함할 거냐 이런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설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PA 발전기, 즉 한정과 사업자 간에 직접적으로 물리적 계약이 되어 있는 PPA 이런 부분들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당연히 가격 결정 권한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 정산 제도인데요. 이 정산 제도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까 실제 개통에 기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연료비가 싸다만 이유만으로 허상적으로 낙찰됐다가 돈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축소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될 거고요. 그런 가장 중요한 방향 속에서 전체적으로 낙찰이 실개통 기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에너지 정산금도 실적 발전량 기준으로 옮겨가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허상적인 낙찰 기준으로 어떤 에너지 정산을 했는데 실적 전력량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낙찰 기준으로 돼 있었던 이 부가정산금 코포도 대부분 다 실제 전력 시장에 의해서 거래되는 거 이외에 추가 돈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루 전에 낙찰된 거 대비해 가지고 개통 요인에 의해서 일부 예측 오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뀐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보전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ISO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에 LNP 요소를 빼고 난 다음에 이런 요소들은 사실 풀 시장의 공통적인 언급 사항들입니다. 저희들 하루 시장 에너지 시장에 대한 기도 효과를 본다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실제 개통 운영을 반영하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엄디프트를 대부분 축소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정산 제도를 어떤 실적 발전량 기준으로 바꾸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지금보다 엄디프트가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4 문제인데요. 실제 개통에 기여하지 않는 어떤 송전 요인에 따른 어떤 CO4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축소될 거고요. 그렇지만 실제 기여하는 CO4들의 요소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보조 서비스의 어떤 계좌 문제 때문에 오해 샀던 부분, 예비력에 따른 CO4는 합리적으로 보조 서비스 정산으로 이관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보조 서비스 정산 제도인데 이어져서 아까 마찬가지로 실질 기여하는 예비력을 공급하기 위한 CO4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 서비스 정산 항목을 하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항목들은 기존에 값싼 석탄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들 EMS에서 산정한 실시간으로 예비력을 공급한 모든 발전기들에 다 줄 거고요. 따라서 당연히 신자원도 당연히 포함될 거고, 억울하게 과소평가받았던 LNG라든지 양수발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급하게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실제로는 석탄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가치 산정은 완전한 예비력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대비 기회비용은 산정할 수 없지만 저희들 EMS에서 실제 공급하는 발전기들의 운영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S&P와 그 연료비의 차이에 의한 어떤 평균적인 기회비용을 가지고 시장의 수준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단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어 비용, 이제 보조 서비스는 예비력 용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실제 제어하는 부분인데 이 제어 비용 요소는 아까 문제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력 항목별이 아니라 서비스 카테고리별로 가치 기반으로 받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실적 공급 예비력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가능 용량입니다. 일종의 그거를 EM에서 정확하게 산정한 공급 실적에 의해서 생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성능 기반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미국에서 압사한 좋은 형태인 마일리지, 실적 마일리지를 저희들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일리지 요소를 가능해서 실질 기여도에 비례해서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조 서비스 정산 제도를 개편한다면 첨두 발전기라든지 신자원, 이 유연성 자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익성을 제고하고 지금까지 억울했던 부분 어떻게 보면 그런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적 기반, 성능 기반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전력 시장의 고유 목표인 공정성 가치에 부합하는 형태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착수했고 사실 뭐 개별적인 논의는 왔지만 정상적으로 저희들 시작한 것은 3월부터 6월까지 기본 설계 초안을 만든 사항이 되겠고요. 이 초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 가격이라든지 거래 대금의 영향 분석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 두 가지 결과를 다 가지고 저희 내부의 전사적인 TF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정책 협의를 거쳐서 시장 전반의 협의를 하반기부터 빠르면 8월부터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어떤 영향 분석 이런 부분들이 대안 검토가 나올 때마다 좀 시간이 걸리는 요소가 있어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시장 협의를 거쳐서 논의를 진행하고요. 시장 협의가 무난히 이루어진다면은 올해 내에 규칙 개정을 하고 그 규칙 개정과 동시에 이러한 어떤 정산 이런 결제 이런 부분들은 자동화된 IT 시스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개선 방안도 같이 마련해서 내년 중에는 1단계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일정 계획인 거고 사실은 실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에는 약간 유동성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